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길 게임은 날씨가 지금 많이 춥죠. 바로 프로스트펑크입니다. 프로스트펑크는 디스워 오브 마인의 PC게임 개발사로 알려진 11비트 스튜디오에서 2018년에 출시한 도시 생존형 건설 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PC게임을 바탕으로 그 네메시스 작가인 아담 콰핀스키, 발음 맞나 모르겠네요. 아담 콰핀스키가 보드게임으로 만들어냈죠. 그 이상기후로 날씨가 추워져서 고향을 떠나 다른 정착지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앙에 커다란 난로 같은 발전기가 있는 어떤 지형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그 발전기가 멈추지 않게 석탄들을 준비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때때로 모험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불어닥칠 눈보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이런 혹한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나는 그 시민들의 불만과 꺾여가는 희망들입니다. 시민들은 그 매일 아침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어떠한 판단을 듣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는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시민들에게 내어줄 충분한 식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보금자리도 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작이 시뮬레이션 게임답게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향에 따라서 스토리가 다양하게 흘러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거시 시스템이 트렌드처럼 번질 때 저는 시간적인 압박도 그렇지만 그 처음에 시작한 파티원이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압박도 굉장히 커서 즐기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스트펑크는 최대 4인까지 즐길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인에서 최대 2인까지 즐겼을 때 그 뭔가 고독한 느낌과 더불어 그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솔풀이 더 접근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글판으로 출시하는 로터즈 프로그 게임즈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서 TTS에 올라온 게임판을 즐겨보고 본 먼저 보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스트펑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라운드까지 살아 생존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승리 법칙은 이렇게 딱 한 가지지만 패배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발전기가 과열되어서 두 번째 폭파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불만이 일정 이상 가득 쌓이거나, 혹은 병든 시민들의 수가 일정 수치 쌓이거나, 혹은 또 그만큼 병들어 죽은 시체 수가 또 쌓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굶주리고 있는 배고파하는 시민들이 또 일정 이상 수치가 쌓이면 그 모든 조건들이 일정 수치 도달하자마자 즉시 게임은 패배로 종료가 됩니다. 때문에 수치와 현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전략들을 구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시민들인데요. 이 게임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일터로 놓고 그 장소의 액션을 수행하는 일꾼 놓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도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액션을 수행하고 가장 많은 수가 있는 일꾼들과, 그리고 특정 전문 기술을 갖춰서 어떠한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진 않지만 정말 저희가 위급할 때 어떠한 조건부에 의해서 사용된 아이들 일꾼, 그리고 식량도 필요 없고 추위도 타진 않지만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석탄이라는 자원이 드는 오토마톤이라는 기계 일꾼까지, 이렇게 총 4종류의 일꾼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한 아이들은 초반에는 일꾼들을 사용하진 않지만 플레이어들이 리더로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저희가 일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일터로 내보내자 라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을 일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을 일꾼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취득한다든지 말이 많아지는 요인은 있지만, 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훗날 이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추위를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굉장히 힘든 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용되는 자원들은 심플합니다. 건물들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와, 그리고 저희가 자원을 채집한다든지 건물들을 들어가서 일꾼을 놓을 때 저희가 추위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발전기에 석탄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들어가는 석탄들, 그리고 고급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까 말한 오토마톤들을 생산할 때 필요한 스팀코어라는 고급 자원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자원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저희가 초반에 지도들을 탐험하면서 눈치우기라는 액션을 통해서 자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자원들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가 사용하는 지도 끝자락에서 특정 탄광이라든지 그 숲들을 연결해서 무한하게 자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연결하면 물론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탐험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연결하기까지는 턴이 쉽사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프로스트펑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탐험을 통하든지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유입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먹여야 될 식량들은 늘어나지만 특정 시민의 기준이 늘어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일꾼 또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늘어날 때 아까 말한 식량뿐만 아니라 머무를 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게 되면은 어떠한 종류의 시민이 밖에서 잤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병 걸린 시민이 한 번 더 병에 걸리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시체가 쌓이게 됩니다. 즉 일꾼으로 액션을 수행한다 이전에 식량을 구축하고 일꾼이 들어갈 액션 지역의 온도를 충분히 석탄을 사용해서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턴이 끝난 뒤에 저녁에 그 시민이 잠들 충분한 숙소까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들이 선행되어져야만 저희가 충분히 원활하게 일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충분히 갖추려고 하다 보면 수비적으로만 이 도시를 운용하게 되고 정작 어떠한 발전도 할 수가 없게 된 채로 라운드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초반에 1, 2, 3라운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특정 4라운드, 5라운드가 넘어가면서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건들 때문에 시민들은 불만을 쌓여가게 되고 그 불만들로 인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점점 어떠한 특정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구멍을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완벽한 운용이 아닌 적절한 순간에 과감한 투자와 모험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라는 것이 희망의 힌트들이 숨어 있어서 후반부로 이어져 나갈수록 더 큰 자원이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가 되어서 판단들을 내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그 기분과 뭔가 그 몰입감들이 굉장히 대단한 게임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TT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드가 하드 모드이기 때문에 운용하기 자체가 처음부터 어렵기도 하고 11라운드까지 저희가 잘 버텨서 나가더라도 마지막 12라운드에 어떠한 뒤통수 맞는 이벤트들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서 한순간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경험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경의 고비들을 다 이겨내고 그 시나리오를 클리어했을 때의 기쁨 또한 엄청 대단했고요. 빨리 다음 시나리오로 이어져 나가고 싶은 중독성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해서 매 라운드마다 이어지는 아침 페이지라든지 황혼 페이지 때 펼쳐지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도전할 때마다 이 이벤트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정도는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게임이 어떠한 정답을 몰라서 헤매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답을 물론 알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편리한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의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리플레이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취해야 되며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념들을 지켜서 행동하다 보면 결국 후반에 말라가는 자원들과 사소한 폭동들 때문에 결국은 시나리오를 패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살짝 눈 감으면서라도 식량이 부족해서 톱밥을 좀 담아서 조금 배불리게 먹인다든지 일꾼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좀 일터로 보낸다든지 해서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액션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물론 이런 선택들은 당장의 위협과 고비를 넘길 수 있지만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나비 효과로서 어떠한 위기가 돌아온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그 즐거움의 재미보다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딜레마들을 경험하고 역경을 체험하는 재미가 더 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PC게임 제작사에서 나온 디스워 오브 마인에서도 그런 딜레마의 경험의 결을 조금 같이 하는데요. 상황의 선택들로 인해서 그 어떤 시나리오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로빈슨 크루소에서 각 시나리오마다 클리어 조건이 다르게 책정되는 점과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재미적 요소도 비슷하게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어마랑 그 로빈슨 크루소의 장점들을 잘 결합한 게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프로스트펑크만의 독특한 열관리 메커니즘이라든지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불만과 희망 트랙 관리라든지 이런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에 확실히 프로스트펑크만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현재 로터즈 프로그 게임즈 홈페이지에서 6월 1일까지 그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프로스트펑크의 그 시나리오만 느끼고 싶으시다면 본판과 프로스트 랜더라는 컨텐츠 확장팩만 추가해서 즐기셔도 되고요. 그 프로스트펑크의 세계관을 제대로 몰입해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풍성한 미니어처 구성품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쿨 확장을 구매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바로 그 대사와 딱 어울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을 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가끔 나도 모르게 그 쌍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미치겠네.
총체적 난국인데 지금.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묘수의 길을 찾을 것이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해답을 찾아나가 결국 나를 믿고 있는 시민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혹독한 딜레마의 게임 프로스트 펑크의 먼저 보게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